지난 몇 년간 시장의 대화 주제는 뭐 늘 하나였죠. 바로 AI. AI 관련 주식들은 진짜 세상을 구할 유일한 영웅처럼 보였는데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뜨겁던 열기가 갑자기 확 식은 것 같고 시장의 주인공이 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마치 오랫동안 한 명의 슈퍼스타만 계속 비추던 그 무대 조명이요. 갑자기 객석 전체를 환하게 쫙 비추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저기에도 되게 흥미로운 배우들이 있었네? 하면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첨단 기술주에 막 쏠렸던 자금이 이제 소위 전통적인 가치주라고 부르는 영역으로 옮겨가는 현상.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시장 순환매라는 현상을 아주 깊게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런 흐름을 만들었는지, 또 이게 우리 경제에 대해서 뭘 말해주고 있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변화가 그냥 잠깐의 외도일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 네.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앞으로의 시장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풀어가 보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보통 금리 인하라는 게 경제가 좀 아플 때 쓰는 응급 처방전 아니었나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어야 한다, 이런 신호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는 시장이 이걸 경제가 튼튼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걸까요? 바로 그게 이번 순환매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에요. 똑같은 금리 인하라는 약을 보고도 시장이 이번에는 이걸 뭐랄까 아파서 맞는 항생제 주사가 아니라 더 잘 뛰려고 맞는 영양제 주사로 해석을 한 거죠. 영양제 주사요. 비유가 재밌네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정확합니다. 오랫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였거든요. 성장은 오직 소수의 기술 기업만이 독점할 수 있다? 이런 비관적인 이야기가 대세였죠. 그런데 연준 의장의 발언하고 이번 금리 인하의 맥락이 그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잡혀가고 있고 경제는 생각보다 훨씬 튼튼하니까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힌 거죠. BNY의 밥 세비지가 이걸 아주 멋지게 표현했는데 강한 경제와 낮은 금리는 시장에 더 많은 배를 띄울 것이라고 했어요. 소수의 거대한 항공모함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작은 어선들까지 모두 함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죠. 그 골디락스 시나리오라는 게 바로 그거군요.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그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투자자들 심리가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기 모드에서 이제 화창한 날의 소풍가기 모드로 바뀐 거네요. 완벽한 비유예요. 그러니 이제 굳이 비싼 돈을 내고 AI라는 초호화 유람선 티켓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경치 좋은 곳으로 가는 저렴하고 튼튼한 배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털리 스노우의 조슈아 샤터가 말한 잘 나갔던 종목에서 뒤처졌던 종목으로의 순환, 이게 바로 이 심리적 변화에서 시작된 겁니다. 비싼 성장주를 팔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저렴한 주식을 찾아 나서는 대이동이 시작된 거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성장주, 가치주, 경기 민감주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뭐 대충은 아시겠지만 이참에 확실히 개념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없어요. 쉽게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성장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슈퍼루키 운동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 관련주나 기술주들이 그렇죠. 지금 당장 버는 돈이나 실적에 비해서 몸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왜냐? 10년 뒤에 이 선수가 메시나 조던이 될 거라는 그 미래의 꿈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럼 가치주는 은퇴를 앞둔 베테랑 선수 같은 건가요? 그보다는 전성기는 좀 지났지만 여전히 매 시즌 꾸준히 3할을 쳐주는 안정적인 베테랑 선수에 더 가까워요. 기업의 자산이나 현재 수익성 같은 그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싸게 거래되는 주식들이죠. 화려한 홈런보다는 꾸준한 안타와 배당금을 기대하는 투자. 전통적인 은행이나 산업재 기업들이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요. 명쾌하네요. 그럼 경기 민감주는요? 이건 가치주랑 좀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경기 민감주는 날씨를 많이 타는 선수라고 보면 돼요. 화창한 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팔풀 날아다니는데 비 오는 날,
경기가 나쁠 때는 유독 힘을 못 쓰는 그런 선수들이요. 금융, 산업재, 에너지,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대표적이죠. 지금 자금이 바로 이쪽, 즉 날씨가 좋아질 때 가장 큰 혜택을 볼 선수들에게로 흐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레이먼드 제임스의 맷 오튼이 지적했듯이 시장이 앞으로 날씨가 아주 맑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죠. 정리가 딱 되네요. AI라는 슈퍼루키에게 쏠렸던 돈이 이제 날씨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안정적인 배출량이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선수들에게로 옮겨가고 있다 이 말이군요. 그런데 이런 시장의 변화가 그냥 느낌이나 해석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궁금해요. 네, 이건 뭐 감이나 추측의 영역이 아니에요. 데이터는 아주 냉정하고 뚜렷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게 다우존스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의 엇갈린 움직임이에요. 전통적인 산업, 금융기업이 많은 다우 지수는 강세를 보이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약세를 보이는 현상. 이게 거의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어요. 잠깐만요. 다우와 나스닥의 격차라. 이건 마치 한 나라 안에 전통 경제하고 미래 경제 두 개의 나라가 따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리네요. 정말 상징적인데요? 맞아요. 평소에는 보통 같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극명하게 길이 갈렸다는 건 시장 내부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 즉 자금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직접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ETF 비율 데이터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ETF 비율 데이터라면 그건 투자자들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돈을 빼서 옮기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겠네요. 그 비율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나요? 시장에는 대프회전 대풍장주들을 모아놓은 ETF IWF라고 하고요. 가치주들을 모아놓은 ETF IWD가 있어요. 이 두 ETF의 가격을 나눈 비율이 있는데 이게 투자자들이 성장주랑 가치주 중에 어디에 더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최저치로 뚝 떨어졌어요. 성장주 묶음의 가격이 가치주 묶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힘을 잃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심지어 S&P 500 지수 내에서도 정보기술 IT 섹터는 몇 달 만에 가장 큰 하루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특정 기업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주라는 동네 전체에서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와, 데이터로 보니까 정말 명백하네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방향을 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이게 과연 지속될 것인가? 사실 지난 10년 넘게 성장주가 시장의 절대 강자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비슷한 시도가 전에도 몇 번 있었지만 결국 찻잔숙의 태풍으로 끝났던 기억이 생생해요. 2024년 여름에도 그랬고요. 왜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바로 그게 이 논의의 핵심이고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예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에도 잠깐의 반란일 뿐 결국 왕자는 다시 기술주가 차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만큼 기술이 미래라는 서사가 강력하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순환매가 지속될 거라고 보는 이번에는 다르다고 외치는 쪽의 근거는 뭔가요? 그들은 이번에는 기초 체력이 다르다고 주장해요. 첫째,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고용이나 소비 데이터 같은 아주 단단한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요. 둘째, 금리 인하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을 개선시킬 거라는 기대가 커요. 특히 그동안 고금리로 고통받던 지방은행 같은 분야는 직접적인 수혜를 보게 되죠.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가치주 전체에 대한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정책적인 바람도 불어주고 있다고요? 네. 샤터 같은 전문가들은 감세나 규제 완화 같은 정책 변화가 가치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들끼리의 인수합병, M&A가 활발해질 수 있고 이건 주가에 아주 강력한 호재가 되거든요. 맷 오튼은 지금의 움직임을 시장이 소수의 기술주에만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서 저변을 넓히는 건강한 순환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시장 전체가 더 튼튼해지고 있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시장이 더 넓고 튼튼해진다는 건 장기적으로 좋은 신호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장밋빛이기만 하진 않잖아요. 이 흐름을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는 변수, 그러니까 반대편의 우려는 뭔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유심히 지켜봐야 할 위험 신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맷 오튼이 경고한 것처럼
돈의 흐름이 지금의 경기 민감주에서 방어주로 방향을 틀 때예요. 방어주는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처럼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거든요. 아, 순환매의 목적지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지금처럼 경기가 좋아질 테니 돈 벌어 가자 하고 경기 민감주로 가는 건 긍정적인 신호지만 위험하니 숨을 곳을 찾자 하고 방어주로 도망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방어주로 돈이 몰린다는 건 시장의 낙관론이 꺾이고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뜻이라 아주 위험한 신호죠. 두 번째 변수는 좀 더 기술적인데 바로 10년 만기 국채금리입니다. LPL 파이낸셜의 애덤 턴퀘스트는 이 금리가 4.2% 수준까지 오르면서 지금이 이번 순환매의 성패를 가를 중대 기로라고까지 말했어요. 국채금리?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장주는 10년, 20년 뒤에 벌어들일 엄청난 이익을 현재 가치로 당겨와서 주가를 매기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장기 금리가 오르면 미래의 돈을 현재로 당겨올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높아져요. 쉽게 말해서 10년 뒤에 100억 원이 지금은 50억 원의 가치가 아니라 30억 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식으로 미래의 꿈이 확 쪼그라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기술주에겐 이게 아주 치명적이죠. 와,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은행 같은 금융주들은 예대 마진이 커져서 돈을 더 잘 벌게 되고요. 그러니 이 10년물 금리의 향방이 앞으로 기술주와 가치주의 운명을 갈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와, 그 설명은 정말 귀에 쏙 들어오네요. 미래의 꿈이 쪼그라든다라 연준의 단기 금리 인하가 이 모든 흐름을 시작했는데 정작 시장의 장기 금리가 이 흐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 들려요.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는 연준의 정책 변화에서 시작된 새로운 경제적 낙관론과 마주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익숙했던 AI 스타 기업들을 넘어서 오랫동안 시장의 관심 밖이었던 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있는 중이고요. 이 현상의 핵심에는 경제 전반의 힘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지난 10년간 시장을 이끌어온 기술주의 강력한 지배력 사이에 벌어지는 팽팽한 힘겨루기가 존재해요. 데이터는 단기적인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지만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신중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죠. 결국 새로운 이야기와 익숙한 과거의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생겨요. 수년간 우리는 AI와 같은 기술만이 미래 성장의 유일한 동력이라고 거의 세뇌되다시피 믿어왔잖아요. 이번 순환매가 설령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만약 경제의 기초 체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튼튼하다면 어떨까? 만약 이 낙관론이 계속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시대에 뒤처졌다고 여겼던 또 다른 분야에서 어떤 놀라운 잠재력을 발견하게 될까요?